알게 된 우리 친형 가토신 우리 이부 공주님을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글을 쓰는 이부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다른 얘기는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여러분한테 제가 큰 신뢰를 했는데 교재 자료집 보면 28페이지에 서울 1950년 6월 25일 북계군의 남침 때 서울 시민의 인구가 114만이라고 그랬는데 144만입니다. 5자니까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100막밖에 안 돼. 그렇게밖에 안 된다. 네. 죄송합니다. 6.25 남침 당시에 서울시의 인구가 144만 정도 됐습니다. 근데 6월 28일 날 북계군이 서울을 점령하니까 그 전에 약 40만 명이 피난을 나갔어요. 그랬다가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하고 나서 서울이 다시 수복됐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북진을 했는데 중공군이 밀려오는 바람에 우리가 일사후퇴라는 거 아시죠? 서울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51년 1월 4일 날. 근데 그 당시 일사후퇴 때 126만 7천 명이 서울을 떠났습니다. 약 18만 명만 남기고 전부 다 소위 도망간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3개월 동안 살아보니까 도저히 살 수 없는 체제라고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인민군 점령하에 3개월, 경찰의 몽둥이로도 부모의 눈물로도 어쩔 수 없던 좌익소합병에서 수많은 지식인 젊은이들이 이때 벗어났다.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보다 바로바로 이렇게 할 테니까 넘어가는 파워포인트를 한번 보시고 댁에 가서 시간 있을 때 발표문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김일성이가 전쟁이 실패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남침 전쟁이 실패를 하고 나니까 책임을 뒤집어 씌워야 되는데 누구한테 뒤집어 씌웠냐? 박헌영이한테 뒤집어 씌웠죠. 야, 네가 말이야 남한에 우리가 탱크 몰고 내려가면 곳곳에서 인민봉기가 일어나갖고 삽시간에 남한을 적화시킬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 인민봉기가 왜 아무것도 안 일어났잖아. 너 미제 간첩이지. 그래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박헌영이가 얘기했던 인민봉기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죠. 남한의 좌익들은 그 당시에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우선 첫째, 북한군이 밀려오니까 그들을 안내하고 그들을 도왔습니다. 두 번째, 점령 지역을 그들이 대리 통치했어요. 대리 통치하려니까 소위 군정을 하기 위해서는 군사력이 상당히 병력이 많이 필요한데 그 병력이 다 어디로 갔냐? 전선으로 나갔죠. 유엔군과 국군의 총부리를 겨누러 나갔습니다. 누가 대리 통치했냐? 남로당원들. 바닥발갱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어머님이 저 어렸을 때부터 얘기했으나 바닥발갱이. 잘 알아두시죠. 바닥발갱이.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북계군이 왔을 때 전투 인력하고 물자를 조달하는데 이들이 앞장섰습니다. 원래 48만 명을 조달할 계획을 갖고서 왔어요. 북한군이. 근데 실제적으로 60만 명을 조달했습니다. 조선의원군이라는 이름으로 해갖고 총알바지로 내보냈죠. 우리 젊은 사람들을.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대한민국에 있는 우익 세력들, 애국 세력들을 잡아내서 아까 앞에 보신 인민재판이라는 형식을 빌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학살했습니다. 약 13만 명을 갖다 학살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자, 이들이 과연 그런 불행한 역사가 다시 오면 안 되겠지만 다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과연 저들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우리가 역사를 한번 기억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을 엎어버리고 전복시키고 파괴하려는 세력에 대해서 그들이 어떤 짓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 구체적인 단체나 인물이나 세력에 대해서는 지칭을 안 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서 숨은 그림 찾기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네, 북한이 남한을 적화시키기 위해서 전략과 노선을 갖다 채택하고 있습니다. 공식화된 건 아니고 저들의 문건 또 여러 사람들의 증언 그리고 저들이 나오는 걸 갖다 분석해서 한 겁니다. 첫째, 대남 성군혁명입니다. 원래 성군정치라 그러면 군을 앞세워서 인민들을 통치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성군혁명이라는 것은 군사력을 앞세워가지고 남한을 굴복시키겠다는 겁니다. 그 핵심이 뭐죠? 핵무기입니다. 핵무기. 핵무기를 지렛대로 해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평화협정을 체결한 다음에 연방제라 통일을 하겠다. 이거죠.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핵무기로다가 남한을 압박하는 것입니다. 야, 전쟁 나면 너 다 죽는데 전쟁할래? 전쟁하기 싫으면 나한테 꿇어. 그것이 요체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민족끼리 여러분들 잘 아시죠? 통일전선입니다. 남한에 있는 남쪽에 있는 모든 세력들과 연합을 해서 우리 민족이 합쳐서 외세를 배척하고 우리끼리 해보자 이겁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우리 민족에서 제외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옛날에는 통일전선이라 하면 남한에 있는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청년학생 이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남한 정부를 때려엎자라는 그런 개념이었었는데 이게 바뀝니다. 2000년경부터 바뀌어요. 뭐냐? 대한민국에 있는 상층부들과 연대를 하자. 통일전선을 형성하자. 그것이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이고 그 이후에 나오는 여러 가지 남북 합의라는 것이 전부 다 이런 우리 민족끼리에 입각한 상층부 통일전선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남한의 민주변혁입니다.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얘기니까 다른 얘기는 안 하고 민주변혁이 말이 민주변혁이 다른 게 아니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허물어버리는 겁니다. 반공 반전체주의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 다음 한미동맹 이 세 가지가 이루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하나하나 와해시켜버리는 거죠. 요즘 적폐청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가 유기적으로 결합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자, 쟤들 병진노선이라고 얘기하는데 병진노선이라는 건 두 가지를 뭐 함께 하자고 하는데 딱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다른 게 아니라 세습 독재 체제를 강화하고 그 다음에 남쪽을 적화시키자. 요 두 가지 노선 합한 것이 병진노선이고 핵무기를 개발하고 그 핵무기를 이용해서 남한을 적화시킨다. 그리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측면을 갖다가 살짝 허울 좋죠. 이팝의 고깃국, 예? 기와집에 사는 거 이런 저기를 갖다가 이렇게 포장한 것이 병진노선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짚어봐야 될 부분이 뭐가 있냐면 남과 북이 합의를 합니다. 무슨 뭐 성원이다 합의다 이런 걸 했는데 잘 보시면 중요한 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북한 체제가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마다 나와서 남쪽과 대화를 하고 합의하고 선언을 합니다. 왜? 체제를 강화하고 체제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여러분 91년 남북 기본합의서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여러 가지 합의 선언의 그 당시 시대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북한 체제가 온전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곧 무너질 것 같은 상황에서 나와서 우리와 그걸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되냐? 지들은 그걸 보호막으로 해서 대남혁명, 대남 적화의 역량을 보충하고 체제를 강화하는 데 이용했는데 대한민국은 어떻게 했냐? 그 뒤에서 넉넉히 헐렐레 하고 있었죠. 평화가 왔다. 이런 식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근데 아까 연방제 통일을 말씀드렸는데 요즘 와서 쟤들이 연방제 통일 얘기 안 해요.
그렇죠? 잘 못 들어보셨죠? 쟤들이 얘기하는 거. 오히려 우리 우익 논객들이 연방제 통일의 위험성이나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저는 전술이 바뀌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남한의 정세가 바뀌었기 때문에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지 않아도 실질적으로다가 적화 통일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김정은의 화법으로다 거칠게 써본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현식의 민족해방. 남조선 적화 통일은 결코 휴전선을 트고 난 다음에 조선반도에 내가 황제야, 김정은이가 왕이다 라고 선언하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죠. 뭐냐? 남한에 있는 군대를 무력화시키고 외교권, 안보권을 갖다가 쥔 다음에 그 다음에 경제는 빨대를 꽂아서 빨아들이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넉나간 남한의 민중이라 할지라도 1948년 8월 15일 건국된 대한민국이 있는데, 야, 대한민국이 없어지고 하루아침에 고려국이 된다. 저기서 촛불 들었던 놈들도 그 중에 절반은 아니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런 어떤 저항을 생각한다면 연방제 통일 얘기할 필요가 없죠. 실제적으로 적합하면 됩니다. 그리고 연방제 통일이 되거나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문제가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남북한이 자유왕래를 해야 돼. 자유왕래를 하면, 여기 탈북자분들 아까 말씀하신 분들 있지만, 자유왕래를 하면 며칠 만에 무너지겠어요? 곧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휴전선 155마일은 그대로 좀 놔둬야 돼. 적당한 긴장이 있어야지만 북한의 개돼지들을 내가 통치하는데 편리해. 이것이 지금의 쟤들의 전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게 자꾸 연방제를 위험하다 하니까 이게 늑대와 소년처럼 되는 겁니다. 연방제 용어에 현혹돼갖고 이제 저쪽에서 야, 우리가 연방제 한다 그랬어? 안 한다 그랬는데 왜 그래?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쟤들이 연방제를 포기했다, 적화통일의 방편으로 삼고 있다는 것 자체를 갖다가 우리가 항상 인식은 해야 되지만, 그거에 매몰돼서 실질적인 적화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방관하거나 또는 침묵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시대와 변화에 맞는, 정세에 맞는 국민 계도를 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술 변화와 관련해서 아주 의미 있는 글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정권 수립 70년을 맞는 9월 9일에는 핵능력을 과시하는 대신 평화와 번영의 의지를 밝혔습니다. 북한은 오랜 고립에서 스스로 벗어나 다시 세계 앞에 섰습니다. 이제 국제사회가 북한의 새로운 선택과 노력에 화답할 차례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결단이 옳은 판단임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자, 이거 누가 얘기한 겁니까? 북한 외무상이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이수요이가 얘기한 거 아닙니다. 누가 얘기한 건지 아시죠? 자, 외교 안보권을 내가 나가서 국제사회에서 내가 시킨 대로 지져. 외교 안보권을 뺏기는 겁니다. 을사보호조약이 뭡니까? 일제가 우리 외교 안보권을 뺏은 거죠. 실질적인 식민지가 돼가는 겁니다. 시리아 방송 대목이 생각나는 대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국민들보다 백성들이죠, 백성들 간에 이 환상의 대북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그만하라네요. 그래서 북한을 제대로 봐야 되고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하당 공작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전방위적인 정치 공작을 해내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 볼셰비키 혁명 이후로다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가 선 나라에서 좌익들만의 노력으로다가 된 적은 없습니다. 우익을 포섭하고 우익을 혁명에 끌어들이는 것, 이것들이 대남 공작의 요체입니다. 정치 공작의 요체고. 자, 각군 전술, 포섭, 미꾸라지 전술은 나라를 흐리는 겁니다. 아시죠? 테러에서 저 자해 공작, 자기가 자기네 편을 쌓았고 우리 편한테 엎어씌우는 것, 우리가 항상 감시해야 됩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빨리. 자, 우리가 양보를 합니다. 교류 협력을 하기 위해서 양보를 하는데 그 양보에 대해서 북한과 이 땅에 있는 추종 세력들은 뭐라 그러냐? 그걸 양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항복의 길을 걷는다라고 저희들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안의 적 아시죠? 우리 내부에 있는 반역 세력입니다. 저들한테 포섭되어서 이용당하는 세력들도 있고 그런 개인들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거 말고 자, 끈이 안 달린 꼭두각시들이 있어요. 끈이 안 달린 꼭두각시가 있습니다. 이 꼭두각시들이 자해적 자유민주주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이용해서 자유민주주의가 보장된 권리를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를 갖다가 파괴해버리는 작태를 일삼고 있는 거죠. 자, 대남공작원 출신이 얘기한 얘기입니다. 이건 꼭 읽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남조선에서 대남공작 일꾼보다 더 일꾼스럽게 활약하는 즉 대남혁명 전략 전술의 마침형으로 일하시는 애국통일이사들 중에는 포섭이 필요하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 이분들을 포섭한다고 접근했다가 흔적이 남거나 노출이 되어 사달이 나면 오히려 혁명 역량에 커다란 손실을 가져온다. 애써 지하당에 이임시키 시도를 하지 마라. 지켜보면서 박수만 쳐라. 이게 무정형 공작입니다. 무정형 공작. 이 대상들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런 사람들 중에 평화주의자들이 많아요. 평화주의자들. 이승만 박사가 딱 부러지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팬 인사이드 아웃에서 국토방위, 국가의 명예, 국가의 독립을 위한 전쟁을 고려하지 않고 전쟁이라면 무조건 반대하여 싸우는 그런 투쟁 중인 평화주의자들은 간첩들과 마찬가지다. 그들 자신의 국가가 국토방위를 위해 대비하는 것조차도 방해하고 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군을 와야 합니다. 군을. 최후의 보물인 군을 어떻게? 중립하라는 걸 내세우고 자유민주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고 가운데 있어라. 그럼 뭡니까? 우리 헌법적 가치를 포기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적이 없는 군대는 어떻게 돼요? 중간에 있는 군대는 어떻게 됩니까? 힘이 없어집니다. 그럼 뒤통수를 치면서 우리 편으로 와. 이것이 반역 군대를 만드는 길입니다. 1966년 김일성이가 얘기한 국군 와해 전시 전술에 나오는 겁니다. 9.19 남북 군사 합의 여러 가지 많죠. 우려가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군사적으로다가 김정은이가 발 뻗고 자는 걸 보상해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맞죠? 자, 이렇게 반역 세력들이 날뛰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흉측하게 됐어요. 흉측하게 됐어요. 이 상태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뭘 해야 되냐? 다른 거 여기 읽어보시면 되고 이제 앞으로 2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뭘 하면 되냐? 여러분 운명과 숙명이라는 게 있어요. 운명 알고 숙명 아시죠? 운명은 뭐냐? 돌멩이가 짱돌이 내 눈앞으로 날아오는 게 운명입니다. 숙명은 뭐냐? 짱돌이 내 뒤통수로 내려오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어. 대한민국 국민, 우리 애국 세력들의 숙명, 자유통일의 그날까지 긴장의 끈을 놔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국민의 숙명입니다. 지금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안보 문제, 경제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갖다가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애국 국민들이 가져야 될 구호와 방향입니다. 동의하시면 박수 주십시오. 이거 말고 이거에 대한 겁니다. 이거 이에 대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반도의 문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자유통일의 길까지 가는 겁니다. 맞죠? 제 얘기는 마치고 마지막으로 우리 홍수현 총장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